광시전은 잠시 93페이지를 펼쳐볼게요. 이 작품은 부인을 향한 남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남녀 주인공이 혼인을 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이죠. 이 나쁜 놈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을 다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작품입니다.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전기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한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디로 가냐면, 제일 앞으로 가시죠. 본문. 왕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김유령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이 딸이지, 이쪽이 여주인공, 이쪽이 남주인공이야. 나라의 늙은 신하, 나쁜 놈에 의해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관탈민녀 모티프라고 적어놨어요. 관탈민녀 모티프라고 할 때 이 관은 뭐냐면, 민관 협력할 때 그 관자인데 말이 좀 어렵나? 관청 할 때 관입니다. 그래서 관리, 관리라고 하면 되겠네. 관리가 빼앗아가 민간의 여성을. 그래서 힘 있는 관리가 이제 힘이 없는 하층민 여성을 이제 탐하는 거죠. 정서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관탈민녀 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관탈민녀 모티프가 나타나는 작품으로는 춘향전이 있습니다. 변사토가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탈민녀. 김유령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습니다. 20살 되었을 때 아내를 얻었는데 신하가 빼앗아갔다.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고 그래서 늘 서러워하고 있었다. 아내의 소식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다. 슬픔과 그리움에서 아내 왕실을 빼앗긴 후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할아버지께서 말하시기를 화산도사를 찾아가라. 돈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 꿈에서 이제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꿈을 깨자마자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화산도사를 왜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도사, 이 사람 이름이 화산도사예요. 도사가 말했습니다. 아내를 도로 밖으로 내어다 살고자 하냐? 제대로 말해! 라고 하면서 네 진짜 소원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영이 이제 얘기를 해. 도로 내어다 살기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서류적 표현이죠. 바랄 수가 없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힘센 나라의 관리가 내려갔잖아. 그저 나와 하루만이라도 만나서 말이나 나누었으면 한다. 현실적 바람을 이야기하니까 도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너 제대로 얘기를 안 하네. 하루만 보고 헤어지면 더 슬플 텐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실대로 말해. 진짜 소원을 제대로 말해라. 라고 하니까 김유령이 이제 비로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살기를 제가 어찌 바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바란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 만약 같이 살게 해준다면 내가 두엄은 걸음이야. 걸음을 지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 되라고 한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소망은 뭐야? 함께 사는 것. 이게 궁극적인 소망이죠. 중략 이후. 저번에 라는 뜻이야. 저번에 이 땅에 오라고 하시던 사람인데 다시 왔습니다. 누구겠어? 이 친구 이름이 뭐야? 유령이. 그러자 도사가 말합니다. 네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착실한 사람이오므로 월궁도사가 너에게 알려줬다. 그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왕시와의 제외겠지? 정으로 가르쳐서 그대가 선간에서 신선 세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 하고 인간 세상에서 1년만 좋은 일을 하면 선간에서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려고 네 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1번 적합 모티프입니다.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온다. 라는 적강 모티프가 나타날 거야.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하는 건 이거야. 화산도사가 김유령에게 너 왕씨랑 다시 만나려면 이 조건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대의 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짐승을 살게 하였느냐. 이 뱀이란 짐승은 죄 없는 사람이나 불쌍한 짐승을 다 잡아먹는 것이다. 못돼 먹은 그 뱀을 왜 살려주니? 남의 것을 빼앗고 죄 없는 사람 죽이는 도적은 왜 살려준 거니? 야, 불쌍한 것을 구제하라. 이것이 화산도사가 김유령에게 시켰던 거예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제였던 것이죠, 이게. 야, 불쌍한 것을 구제하라고 하였는데, 불쌍하기는 무슨 못돼 먹은 뱀과 도적을 살려내니까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거야. 이 두 가지 일을 저질렀으니 3년 동안 조심하고 4년이 지나면 다시 와라 라고 두 번째 과제를 줍니다. 야, 이러고 간데없이 사라졌어. 김유령이 안타까워서 집에 들어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고요. 4년 만에 화산으로 갑니다. 과제를 완전히 이행했어요. 자, 도사가 김유령이를 보고 말했지. 야, 너 이 보통 놈이 아니네. 돌이 단단하지만 모래가 되기도 하고, 쇠가 단단하지만 녹을 때가 있다는데 여기 대부법 쓰였죠? 근데 너는 돌이나 쇠보다도 더 굳은 사람이로구나. 라면서 돌쇠와 그 다음 유령이를 비교하고 있죠. 너한테 이루어질 것이 있으리라. 오, 소원이 이루어지겠는데? 소원이 뭐였지? 왕시와 제외하는 거. 김유령이 돈을 내어 바치니 그 도사가 동쪽으로 그 중에 100을 던지니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오고요. 서쪽으로 던지니까 하얀 옷, 북쪽은 검은 옷. 그리고 나머지를 공중에 던지자 쇠머리 쓴 사람과 용의 몸, 긴 머리가 단정한 사람 등등이 오았대. 자, 여기 보시면 전기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도사가 도수를 부리고 있잖아. 그치? 초월적 존재인 도사가 나타나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한테 유령이를 죽여라. 왕시도 죽여라. 라고 해서 가서 죽였죠. 왕시도 죽이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왕시 죽였습니다. 라고 하니 푸른 옷 입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 유령이를 살려내라. 검은 옷 입은 애한테는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 푸른 옷 입은 애한테는 살리라고 하네. 자, 그러자 살려내는 것이었다. 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전기적인 요소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고 있지? 이걸 재생 모티프라고 합니다. 자, 김유령한테 말해. 야, 가서 왕씨가 죽었다고 장례를 치를 거 아니야? 3달 안에 묻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거야. 3달 안에 못 묻잖아? 그러면 소원 못 이뤄라. 못 이뤄줘. 응. 빨리 가. 라고 하니, 헉! 2달이나 걸리는데요? 어떡해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도사가 말하지. 들어가게 해. 그러니까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일고 천둥이 치고 하늘과 땅이 자욱하게 어두워졌다 밝아집니다. 살펴보니 어느 결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전기적인 요소죠. 시간 제약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도술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들어보니 왕씨가 죽었다며 장례 담당관원을 내어 묻으려고 하였어요. 자, 그래갖고 그 관원한테 이제 하소연하고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얼른 묻었지. 김유령이 생각하니까 도사하니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기쁘기는 해요. 그 시선을 묻고 나니 더욱 슬퍼졌어요. 한편으론 기뻐. 와, 이거 도사님이 말한 대로 되겠다.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기쁜데. 한편 이 사람이 죽은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자, 즉시 가서 왕실을 묻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왜 없어? 월봉도사 만나러 갔대. 일단 갑자기 막 어두워져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이 사람 제대로 올 수 있을까? 우리 도사님 오실 수 있을까? 막 걱정을 했는데 문득 밝아지고 바람도 그치고 비도 개고 이러면서 도사가 왔어? 드디어 왔어. 말씀드려야지. 그러니까 도사가 조그만 중기에 붉은 그 모래를 갈아서 부적을 썼어요. 공중으로 휙 하고 던지니까 이윽고 도끼 가진 것, 괜히 가진 귀신이 모두 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내친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왔죠.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왕씨 살려놓고 와라. 했더니 살려놨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한테 말하지. 검은 옷 입은 사람은 앞에서도 사람 죽이는 일 했잖아. 야, 종 다 잡아서 유육에다 가둬라. 그러자 인쇄를 하고 가죠. 도사가 김유령한테 말하기를 이 소원 이거 제외하는 거 있지? 이루어질 거야. 다만 왕실 종을 데려온 것은 그냥 네가 잘못될까 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서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수록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 남녀 이하평 애정소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재회하는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성격, 정기적,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티프는 크게 세 가지. 권탈민요, 늙은 신하가 와이프를 뺏어갔어요.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세 번째, 주인공은 원래는 천상계의 인물이었는데 지상계로 내려왔어요. 전반적으로 도교적인 분위기, 뭐 동서남북, 그 다음에 중앙의 방향, 색깔 등등이 전부 도교적 색채입니다. 그리고 천상계를 상정하는 것, 신선, 이런 이야기 전부 도교적 분위기입니다. 자, 세 번째, 초월적인 존재의 돈. 누구겠어? 음, 음. 맞습니다. 그분, 도사님.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왕시전은 국문본 소설인데요. 보시면 무승전이라는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단을 읽어보시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의 문학 작품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보고 마무리하죠. 부모를 열고 늙은 여종 부빈과 살아가던 왕씨 김유령과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늙은 신하가 왕실을 빼앗아가요. 권태민요 모티프. 김유령은 이제 꿈을 꾸고 돈을 들고 화산도사를 찾아갑니다. 화산도사는 제 첫 번째 조건을 걸었죠. 좋은 일에, 그런데 뱀을 살렸고 도둑을 살렸어. 그러니까 화산도사는 얌마, 네 잘못했잖아. 다시 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끼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온 것이 김유령이다라는 걸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김유령이 이제 근신하면서 집에 지냈죠. 그래서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할까봐 그러다가 다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산도사가 장사를 치르라고 했고, 음, 음. 또 돈을 던져서 여긴 아니었구만 신인을 불렀고 김유령과 왕씨 죽여서 데려오게 했고 김유령은 다시 살리고 왕씨는 세달 안에 장사를 치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다시 도사를 찾아갔는데 부적으로 귀신을 부르고 귀신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파서 시신을 화전 밑에 두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부 화산도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려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고전소설 왕시전 끝.